Win 18! Win 19! 핫! 이번 주 데이트를 되게 재밌는 걸 봤었는데 소위 말하는 약간 엘리트 쿼터백들을 향해 NFL의 수비가 좀 접근하는 대전략을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엘리트 쿼터백을 상대하고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쿼터백 압박이잖아요. 쿼터백을 압박하면 엘리트 쿼터백이 자기의 성능을 못 낸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쿼터백 압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바로 베어스가 처음 청사진을 나름 제시했던 블리츠예요. 여러 명의 수비진이 이제 쑥쑥 들어오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시작선이 있으면 옛날에는 수비가 4명 그래서 여기 3명 있고 하면은 이 4명만 주로 이렇게 돌격을 하는 거였는데 쿼터백을 향해서 특히나 이 2명이 좀 큰 일을 담당했었는데 여기 왜 얘도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심지어 옆에 있는 코너백한테 너도 가 이런 식으로 요 정해진 4명 이외의 선수들 4명에서 3명 정도 이외의 선수들을 돌격시킨 걸 블리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정말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쿼터백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만 이게 여러 패싱 조건들, 패싱 규칙의 완화랑 여러 조인들로 인해서 블리츠의 효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블리츠를 하면 오히려 쿼터백들이 좋아해. 그게 무슨 말이냐? 쿼터백 입장에서 얘가 들어오는 걸 느껴지면은 여기 있던 리시버한테 그냥 공을 쏙 하고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 요로 뛰어가는 리시버한테 공을 쏙 던지고 이런 식으로 전술이라든가 플레이 분석 능력이 올라가고 여러 룰들이 좀 패싱에 완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블리츠를 통한 과거의 블리츠를 통한 압박이 엘리트 쿼터백들한테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답을 내었냐? 쿼터백 압박이라는 요 대전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현재는 이선을 두툼하게로 바꿨어. 헤게모니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 옛날에는 이렇게 되던 거를 이제 여기 있으면 이렇게 뭐 요새는 7명도 잘 안 두지만 7명을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통상적인 커버2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4명만 돌격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빼. 다 패스 수비 막아. 이런 식으로 이선 수비를 철저히 막는 걸로 이선을 두툼하게 하면서 이제 뼈를 내주지 않고 야금야금 전진해라 라는 걸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금야금 전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매 플레이마다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퍼스트 다운에서 3야드 주고 그러니까 매 플레이에 한 10야드 이상, 20야드, 10야드 플레이들은 다 맞고 10야드 플레이도 거의 엔간한 맞고 한 4, 5야드 플레이만 허용하게 하는 거예요. 4, 5야드는 그냥 그래 너네 가져 이런 식으로 하게 이선을 두툼하게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쿼터백 하는 입장에서 쿼터백은 4, 5야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삐끗해도 갑자기 서든 8이 되고 막 이래요. 보이시나요? 요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리그에서 블리츠하는 수치인데
2013년부터 한 29%로 굉장히 높던 게 갈수록 줄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는 정말 많이 줄고 있다. 30% 이상 블리치라는 팀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올해. 올해 진짜 많이 그러고 있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비들이 흔히 말하는 이 젊은 쿼터백들, 뭐 마홈즈, 뭐 조시 알렌, 뭐 이러한 모든 선수들을 상대로 요 과거의 대전제였던 쿼터백 압박, 특히나 블리츠를 통한 쿼터백 압박이라는 엘리트 쿼터백의 상대법에서 이 선을 두툼하게 하는 걸로 오히려 조금 전략의 방향을 좀 수정했다? 요런 느낌이 전 강하게 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조시 알렌, 톰 브레이디, 에런 로저스, 약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쿼터백들은 전부 다 블리츠를 되게 적게 당했고, 반면에 블리츠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루키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먹히는 거예요. 루키는 약간 예기치 못한 스피드, 게임의 스피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쿼터에 압박을 하고 블리츠를 하는 거고, 루키들 맥 존스, 뭐 저스틴 필즈, 잭 윌슨 막 이런 애들이 다 엄청 높더라고, 블리츠율이. 근데 얘네들이 만약 뺐으면 훨씬 더 블리츠율은 줄었겠지. 그런 거 보면 약간 조금 헤게모니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수비 대전략의 헤게모니가. 근데 어떻게든 보면 요새 진짜로 이렇게 이런 전략을 취하는 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강팀을 상대로. 요번 시즌에 특히나 나오는 특히나 요번 주에 굉장히 부진이 많았잖아요. 그 강팀들의 부진이 많았잖아요. 이런 강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팀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팀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쿼터백을 보유한 팀을 강팀으로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 이 말인즉슨 리그가 약간 이러한 엘리트 쿼터백들을 상대로, 특히나 이런 젊은 엘리트 쿼터백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바꿔서 수비들이 이런 식으로 숏패스만 열어주면 톰 브레이디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거를 감안해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세상 모든 게 이제 리스크가 있고 리턴이 있잖아요. 세상 만사에. 그냥 요거의 리스크는 뭐겠어요? 요거의 리스크는 빅플레이를 허용한다고. 요거의 리스크는 말씀하신 대로 뭐 톰 브레이디나 이러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계속 단타로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 점유율도 내주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수비들이 요게 너무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둘째로 요거를 하게 된다는들 아까도 말했듯 쿼터백이 매 플레이를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 또 더군다나 레드존에 가면은 이 플레이가 더더욱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 뭐 이러한 점에 있어서 큰 어드밴티지를 느껴서 제 생각에는 수비들이 이런 대전술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요번 시즌에 꽤나 먹히고 있다는 게 좀 나오고 있죠. 좀 약간의, 특히나 이번 주에 특히나 업셋이 많았던 이유는 제 생각에 여러 수비팀들이 이제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한 8, 9주차 시즌의 반쯤에 큰 팀의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이때 약간 강한 팀들이 나와요. 근데 이때 팀들이 확실히 대응법들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대응법을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노선을 좀 바꿔주고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를 한다고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브레이디, 패트릭 마홈즈 이러한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수비 전술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듯이 공격수가 월등하게 잘해버리면 슈퍼플레이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나 이런 것도 잘 짜고, 뭐 약간 좀 근데 전 이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옛날엔 진짜 명백했거든요. 엘리트 쿼터백을 상대하는 명백한 방법은 무조건 쿼터백 압박이에요. 무조건. 근데 요거를 한 3-4명만으로도 하는, 희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좀 대전술이 좀 넘어갔다는 게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요번 시즌 후반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이 선을 두툼하게 가져오고 있는 거에 대한 사실 가장 명확한 해답은 러닝 게임에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러닝 게임에 의존을 한다고 해도 해답이 꼭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 러닝 게임 자체가 한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러닝 게임 자체의 한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20야드 패스들이 수두룩 뻑적하게 나오는 요새 같은 대패싱 게임의 시대에
4야드, 6야드, 5야드 갔다 그러면 와 나이스 플레이라고 불리는 런닝 게임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해요, 사실. 그런 점에서 공격 코치나 공격 팀들이 러닝 플레이에 의존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세인츠님이 말씀하신 대로 쿼터 이러한 이선을 두툼하게 아무리 한다 한들 요거를 파회하는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아주 명석한 전술을 짜내서 이겨내게 될지, 딥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거를 파회할지, 아니면 뭐 톰 브레이디가 잘하는 것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서 레드존이나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필수적인 키플레이들을 해주면서 할지, 해결책은 뭐 한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하게 될지는 뭐 각 팀마다의 상황이 또 다르고 감독들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거는 자, 그러니까 빅플레이를 블리츠는 장점, 수비 쿼터백 압박, 단점 빅플레이 허용. 근데 이게 쿼터백 압박이란 걸 수비 측에서도 빅플레이, 그리고 이선 수비 두텁게는 장점, 상대 공격의 템포를 강제로 느리게 해요. 이 말인즉슨 뭐냐? 매 플레이가 완벽해야 되고 레드존에서도 잘해야 돼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 손쉽게 적은 야드를 허용해주기도 해요. 손쉽게. 근데 제 생각에는 수비들이 요거의 부담을 너무 크게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상대 쿼터백들이 요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NFL이 좀 훈련 양도 줄고 하다 보니 개인의 능력이 좀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운동 능력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격 측이 템포를 늦게 가잖아요. 이선 수비수를 늘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수비도 오히려 수비 측에서도 자신들의 에이스 엣지러셔에게 기회가 한 번 더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20야드를 갈 동안 전에는 한 번의 플레이에 20야드 가버리는데 20야드를 막 4번, 5번의 플레이에 가게 되면 뭐 많은 대로 시간 점유율은 태우지만 거꾸로 수비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에런 도널드 같은 애에게 5번이나 기회가 더 있는 거잖아요. 상대 쿼터백을 섹할 기회가. 그 섹하다가 심지어 공이라도 펌블 한번 시켜봐. 그러면은 이제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상대 수비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수비가 이러한 점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지금 약간 전략의 대전제 헤게모니가 좀 살짝 넘어간 게 아닐까. 적어도 올해는 아까 그 스텝 라인이 보여줬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